준비가 되시면 준비가 되셨습니다. 네, 오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사님께서 한 15분 왔다고 그래서 했다가 갑자기 30분 정도 들어가서 또 했다가 제가 디토 세션에 이제 발표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작년 여기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쯤 전에 왔었어요. 와서 뭐 샤워츠도 가보고 스탠들도 가보고 그런 게 있었던 아랫거리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제가 디토만 못 가봤거든요. 디토를 안 했죠.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로만 보고 아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까발려서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하신 계획들 말씀들 듣고 제가 막 적어놨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프로젝터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브랜딩 저는 이제 2001년부터 그 브랜드 컨설팅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18년 정도 계속 브랜딩 일만 해왔는데 이 브랜딩이라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최근부터 막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좀 브랜드 모형론에 대해서 막 술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그 고민의 근원이 스토리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사례들도 꽤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꽤 최신 사례는 없어요. 다 꽤 오래된 사례들이고 하지만 제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우리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면 뭐 가장 주로라고 불리는 데빌의 악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별, 차별화 이게 이제 문장이 불릴 수 있지만 저게 핵심입니다. 브랜드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온 것도 남의 거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죄송한데 잠깐 끊고 지금 준비해 주실래요? 어디 갔죠? 특별 뭐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음성을 따야 돼서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이걸로 보면 저로 잘 안 돼요. 이거 차야 돼요. 네, 그럼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코틀러, 우리가 잘 아는 코틀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랜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식별하고 차별화가 핵심 용어예요. 저는 2001년부터 브랜딩을 해왔고 그 당시에는 브랜딩이 뭐냐, 뭐 브랜드에 대한 개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하고 마케팅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이제 했죠. 제가 이제 고민하고 난 이제 결과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4P를 기본으로 툴을 씁니다. 아주 기본이죠. 아주 기본이고 누가 잡았는지 굉장히 지금까지도 잘 잡혀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브랜딩은 차별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름, 기호, 뭐 소리, 스토리 디자인 이런 시각적이고 내가 육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툴로 삼죠. 그리고 목적. 마케팅의 목적은 내가 가진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첫 번째 목적이고 브랜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별하고 차별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역시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라는 전략을 세우고 브랜딩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키워드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가장 쉬운 게 이제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뭐 청각적 이런 거죠. 그래서 징글 만들고 BI 만들고 이름 만들어서 버벌리 만들게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포커스는 이제 마케팅은 이제 시장이 어떻고 경쟁사가 어떻고 그걸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는 전략을 세우는 거고 브랜딩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이건 이제 제가 정의한 거예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는 뭐 이름, 상징물, 연상, 차별화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를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토리가 가지는 장점을 제가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그 이제 인지도가 없을 때 이게 뭐야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뒷받침되는 얘기가 있으면 훨씬 머릿속에 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미지를 넣기 좋다. 두 번째는 선택의 명분이 돼요. 유사한 레벨의 상품 비교할 때 조금 더 좋은 스토리,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중세 시대 때 어떤 명인이 유럽 전체 가죽 장인 대회에서 1등을 뭐 3번 연속한 명인이 만든 브랜드야. 그게 에르메스인데. 예, 그런 거에 대한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확산이 용이하다.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옛날에 이랬대. 뭐 남들한테 이제 내가 이걸 샀을 때 그건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랬대라고 얘기해주는 확산시키게 하는 이제 용이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치 부여를 해요. 이거 성템 명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 레벨의 상품이 있을 때 스토리가 좋으면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탐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탐스 일을 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쉐입을 가진 신발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 그때 그리고 스키니진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고 저 신발 예쁘다고 다가옵니다. 그럼 만져봐요. 그리고 고객님 이건 5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비싼데? 그러면 이렇게 그 EVA 바닥에 천 씌운 거니까 너무 비싸죠. 그 원가가 사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싸요. 그런데 이제 나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일단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공효진하고 유승범 커플이 에펠탑 앞에서 요 커플 신발을 신고 찍었어. 그때 이제 막 그 싸이월드 한참 잘 나갈 때니까. 그 순간에 망설일 순간에 고객님 이거는요 하나를 사시면 신발 없는 아이들한테 하나 기부하는 겁니다. 요거 탁 찔러주면 이제 사가시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 좀 해왔고요. 이게 꽤 유명한 사례인데 혹시 이 스토리 아세요? 이 페라리고 이쪽이 람보르기니예요. 람보르기니는 원래 이런 경운기 같은 거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상속자니까 부호죠. 엄청 부자인데 슈퍼카에 관심이 많고 페라리를 실제 여러 대를 이제 몰면서 즐겼었는데 어느 날 이제 페라리에 가서 야 내가 니네 거 여러 개 타보니까 요거 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막 제안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엔초 페라리가 야 너 뭐 경운기나 만든다 네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야 너 농기계나 만들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극을 시켰죠. 얘 자존심이 엄청 센 친구라서 엄청 빡이 칩니다. 그래서 내가 슈퍼카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마 하고 슈퍼카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원래 이미 그쪽 자리에서는 탑에 있는 애고 얘는 그냥 경운기도 뭐 컴바인 트랙터 이런 거 만드는 애인데 같은 브랜드를 썼어요. 람보르기니는 같은 브랜드를 써서 슈퍼카를 만든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동에서 뭐 5천만 원짜리 차, 막 1억짜리 차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얘가 선택한 전략은 계속 얘를 들이받은 거예요. 계속 나는 쟤가 싫어. 내가 더 잘 만들어.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 강용석이라는 변호사가 썼던 방법이죠. 엄청 센 사람들을 계속 가서 듣보잡이었다가 올라가서 그 레벨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소송도 걸고 결국은 이제 쳐서 지금 약간 좀 쳐져 있긴 하지만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고 뭐 썰전 통해서 계속 좋게 바꿔가다가 이제 뭐 스캔들 사건이 좀 나서 좀 다시 쳐졌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의 바이럴이 있어도 되게 그 인지도 올리고 인식 팍 집어넣기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심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엔초 페라리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 죽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증오했는데 이분이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분은 93세까지 사셨고 이분은 뭐 70 몇 세 돌아가셨습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이제 그 이해관계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 뭐냐면 제이 에스티냐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조반나 에스티냐라는 이탈리아 태생의 공주인데 이제 불가리아 왕가로 결혼을 해서 불가리아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한테 투영을 시켜서 목걸이를 만들고 뭐 이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가 이제 제나라는 고양이가 있어서 그 고양이 모양의 또 뭐 귀걸이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되게 성공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스토리는 잘 퍼지지 않았어요. 그냥 얘는 뭐 상품이 좋고 모델을 되게 뭐 성혜교 김연아 이런 친구들 써서 막 잘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토리가 텔링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스토리인데 옛날 얘기처럼 무슨 공주 얘기 좋아하니까 여자분도 어렸을 때부터 공주 얘기 들으면서 자랐고 그런 거랑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확산이 잘 안 됐어요. 아마 여기 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AIG 생명에서 이런 이게 생명보험회사잖아요. 남극에 자기 고객이 뭐 연구를 하다가 뭐 췌장암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국가 지원을 받고 연구팀이 간 건데 국가에서도 이제 구조를 포기한 거예요. 워낙 그때 악천후였고 뭐 헬기가 못 간다 이래가지고. 근데 AIG가 이제 딱 미국 애들 좀 그 스토리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AIG가 야, 우리가 띄우자. 그래서 헬기를 띄워서 가서 구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도 자료를 내죠. 내 고객이 없으면 내 브랜드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이라는 속성하고 아주 잘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하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는 하지 않죠. 이 스토리는 그때 그냥 예전에 그랬어. 거기서 끝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외식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 아는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페드로라는 와이너리의 그 설립 연도가 1865년이라서 1865라는 와인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뭐 상사분들한테 선물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다 보니 선물할 때 18호를 65타에 치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드리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PGA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니까.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껄껄껄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뭐 4만 5천 원 이렇게 팔다 지금 6만 원 넘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뭐 2, 3만 원 때문에 살 수 있는 와인인데 우리나라의 그 스토리가 엮여져서 선물용으로 완전 빵 터지게 돼서 비싸게 팔리고, 실제로 막 여기 티랑 그 골프공이랑 엮어서 막 세트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지금도 잘 팝니다. 이것도 그 스토리 하나로 그냥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거 선물 받고 65타를 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진짜 재밌는 사례라고 아직도 생각하는데, 이 조폭떡볶이 아시죠? 홍대 옛날에 이런 모양으로 있었는데, 여기 원래는 옛날 떡볶이라는 그냥 이름이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옛날 떡볶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빡빡머리에 뭐 이거 주세요 하면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하고 되게 무표정이야. 되게 불친절하지 않지만 친절하지도 않아. 근데 뭐 주세요라고 하면 대답도 안 하는데 또 잘 갖다 줘. 제때. 너무 이제 이상하고 재미있고 막 여기 이런데 그때는 이제 문신 막 별로 없을 때인데 막 문신하고. 그래서 온라인에 뭐 이렇게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면 막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거기가 조폭이었대요. 걔가 감방 갔다가 뭐 손 씻고 지금 새 마음 잡고 하는 거래요. 뭐 그렇군요. 내가 전에 땀 떨어지는 걸 봤는데 뭐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엄청나게 막 그 얘기 확산이 돼갖고 브랜드 네임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슬로건도 없고 매니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각된 품질이 있고 인지도 있고 여기 또 맛있거든요. 충성도 있고 연상 이미지 조폭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관찰자로서 이게 딱 생겼을 때는 저 브랜드는 맛이 가겠구나. 왜냐면 그 바이브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잘 되더라고요. 그분이 아직도 하세요. 그때 그 빡빡머리에 그 땀 떨어뜨리던 분이 주름도 많이 늘어났고 아직 계십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싸이월드에서 일할 때 있던 사례인데, 이때는 이제 도토리 이런 말은 웃길 수 있지만 남자들이 도토리로 여자도 꼬실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돈 10,000원이 도토리 100개 살 수 있는데 그거 주면 10,000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쓸 수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본사로 진짜 도토리가 온 거예요. 막 이거 진짜 도토리 바꿔달라고, 도토리 카드로 바꿔달라고. 어떡하지 하다가 뭐 홍보팀 부르고 몇 팀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거를 그냥 158개였는데 15,000원으로 이렇게 도토리 카드 충전해드리고, 그리고 우린 보도자료 내고. 재밌잖아요. 야, 싸이월드에 도토리 보냈더니 진짜 도토리를 바꿔줬대. 그분한테 이제 손편지도 써서 보냈어요. 뭐 회원님 싸이월드 잘 도착했습니다. 예, 뭐 8개는 뭐 껍데기가 없으니까 8개는 무료로 하고 150개만 충전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지금 겨울인데 뭐 저기 월동 준비하는 우리 다람쥐 친구들을 생각해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예.
보냈고 실제로 이 하루 동안 하루 이틀 동안은 이제 슬픈 소식은 이제 네이버에서 애들이 막 놀았죠. 그래서 야 싸이월드에서 뭐 이렇게 됐대. 그러면서 또 하루 종일 놀았고 이게 퍼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싸이월드의 그 약간 잔잔하고 그 원래 다른 브랜드들 다 합쇼체 뭐 했습니다 쓸 때 우리는 뭐뭐 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해서 친근하게 친밀하게 다가갔거든요. 그런 탐스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브랜드죠. 근데 이게 이제 말로만 주로 하는 다른 브랜드들은 아, 이 브랜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박사를 구하러 갔어요. 뭐 어딘 이태리 공주에서 시작됐어요.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의 스토리텔링의 그 형태들이었어요. 탐스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지만 직접 가서 지금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신발 하나 팔리면 하나 기부를 해요. 예. 그 팔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기부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이게 요즘은 온라인이나 뭐 모바일이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정보 접근성이 되게 높아졌죠. 그래서 내 브랜드가 우리는 이래라고 얘기하면 조금만 찾아보면 진짜 그러는지 그러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않는 브랜드는 굉장히 그 신뢰성이나 뭐 그 내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하고 있는 브랜드는 충성심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여기서 더 파워풀하게 가려면 얘는 이제 사실은 브랜드가 가진 크기나 업종에 비해서 너무 큰 메시지를 하나 빈곤을 뭐 퇴치하자라는 게 너무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조금 더 소비자 지향적인 그냥 세속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행하면 훨씬 더 파워풀 할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저도 뭐 기부하러 다녀왔습니다. 이때 일을 하면서 내가 단순히 그냥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되게 충만해졌던 기억도 갖고 있어요. 이게 테헤란로인데 이렇게 맨발로 강남역에서 코엑스까지 이제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캠페인인데 실제 이거를 신발 없는 애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막 전단 나눠주고 하거든요. 이건 직원들이 아니라 탐스를 좋아하는 팬들이에요. 이런 거 행사를 하고 하면서 우리 이걸 사면 기부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브랜드라기보다는 하나의 무브먼트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여를 시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잘 나갈 때는 아주 이런 이렇게 매뉴얼상에서 광고가 금지돼 있었어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이제 무브먼트만으로 아니면 상품만으로 그다음에 매장 리테일만으로 이렇게 인지도를 갖고 오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팔았던 브랜드가 드뭅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이건 러쉬죠, 러쉬. 제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러쉬도 비슷해요. 러쉬는 그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거를 되게 큰 구호로 갖고 가고 있죠. 사실 지금 탐스가 기부를 할 때 그 기부 받는 지역 아이들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내보낼 때는 슬프거나 눈물 흘리거나 뭐 더럽거나 이런 걸 내보내지 않아요. 그건 소비자 보는 입장에서 불쌍하다 부정적인 느낌을 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걔는 없고 가난한 애들이지만 밝고에 뛰어노는 얼굴, 밝은 얼굴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러쉬는 이제 굉장히 액초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래야 더 충격이 있고 퍼뜨리기가 좀 좋긴 합니다. 러쉬가 벌이는 캠페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한테 실험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봐라 니네가. 이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쉬는 패키지가 굉장히 최소화돼 있죠. 패키지가 그냥 액체로 된 거나 가루로 된 것들은 그냥 투명한 PET 병에 뚜껑 까만색 덮여져서 그냥 그렇게만 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네이키드 페스티벌인데 그 캠페인인데 내가 왜 옷을 벗고 있는지 나한테 와서 물어봐봐. 그럼 물어보면 이제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막 해주는 거예요.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탐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장에 결혼이 나면 제일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러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장 가서 한번 뭐 제품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열정적으로
진짜 나 사고 싶다 이런 마음 들게 설명해줘요. 제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나는 이 제품에 너무 미쳤어. 나는 이 제품을 좋아해. 너도 써봐. 이거를 되게 전도사처럼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교육이 어떻게 받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러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 매장에 데려다 놓고 싶은 마음이 아마 플레이스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일하면 되게 좋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 파타고니아. 이것도 브랜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 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 슈나드가 맨날 자기가 산에 가서 산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옷 만드는데 내가 하는 일이 환경을 파헤친데 내가 사업을 왜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유명한 캠페인인데 이거 사지 마세요. 필요하면 검색해서 지금 이베이에서 검색하면 상위에 중고가 먼저 올라오게 세팅을 해놨어요. 중고 제품이 먼저 올라오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옷을 어떻게 고치는지 고치는 키트를 증정하고 고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그 메시지를 우리 그 참여자들 고객들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계속 두잉을 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는 계속 텔링하는 것보다 두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도 꽤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 플레이스에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스 브링커라는 호텔이 있어요. 되게 싼 호텔입니다. 버젯 호텔이고 여기가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 엘리베이터, 에코 샤워, 에코 타월, 에코 히팅. 이게 에코입니까? 에코죠. 에코인데 자기들은 이걸 설치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근데 이미지를 되게 위트 있게 재밌게 한 거예요. 자, 유닉 디자인. 다리 하나 없는 애, 손잡이 없는 애.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재밌죠? 이게 되죠. 자, 체크인 할 때 모습과 체크아웃 할 때 모습. 우리 호텔에서 묵고 집에 갈 때 떡실신해서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단점을 되게 희화화시켜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자, 한스 브링커 펫 컬렉션. 모기, 쥐, 벼룩, 뭐 이런 저기 주인 없는 개 이런 나이트메어도 재미 요소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자, 먼지 명예의 전당. 이거는 어디 네 침대 밑에서 꺼낸 애야. 이거는 로비에서 나온 애야. 이걸 모아서 사진을 잘 찍어서 또 이런 좀 이렇게 험불하고 낡은데 그냥 픽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스토리를 어차피 고급 호텔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갈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그 전 세계 유럽 여행객들 돈 없는 학생들이 하루 그냥 한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내고 자고 가는 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 중에서 검색해서 걸리면은 최저가 검색어 이럴 텐데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나 거기서 잤잖아. 나 거기 예약 성공했잖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심비라는 얘기가 요즘 트렌드로 확 떠올랐죠. 근데 사실은 그 트렌드 하는 사람들이 말장난을 많이 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옛날부터 존재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덤을 준다든지, 양이 많다든지, 싸고 푸짐하고 싼데 맛있거나, 아니면 쓸고퀄, 존예, 존맛,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존재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심비에서 심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고객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양 많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서 나 인스타그램에 자랑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냥 제가 설정한 거예요. 외식 브랜드 스토리에 3가지 요소. 일단은 먹는 거가 본질이니까 재료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브랜드 중에 바라다김 선생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실제로 재료를 너무 비싼 걸 써요. 지금 부정적으로 해서 너무 비싸게 많이 부쳐 먹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 너무 좋은 걸 써요. 쓸데없이. 쓸데가 없진 않은데 하여튼 그래요. 자, 알랭 디카스라는 셰프가 맛있는 요리는 65%가 재료, 25%가 요리사의 기술, 나머지 10%는 요리사의 천부적인 재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재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를 어디서 갖고 온 어떤 거를 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상상력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려면 창의성이나 요즘은 이제 의외성 같은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면 디토, 되게 점잖은 오스테리아인데
여기 이런 하나 정도는 저는 그런 약간 병만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포도 호텔이라는 되게 비싼 호텔이 있잖아요. 저기 가면. 근데 거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우튀김 우동이 있어요. 그게 포도 호텔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겁니다. 새우튀김 우동 얼마인 줄 아세요? 23,000원이에요. 그냥 우동이에요. 그냥 우동. 그냥 우동인데 왕새우 하나 올라가 있는 게 끝이에요. 먹어봤는데 맛도 뭐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되게 아직 그게 벌써 몇 년 전 된 건데 아직도 돌아다니거든요. 예. 자, 우리가 뭔가 컨셉을 잡고 아까 뭐 디자인이 캐주얼하면서도 뭐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음식을 쉐어할 수 있게 좀 할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뾰족하지가 않은데 하나 정도는 한 방 있는 메뉴가 들어가서 그걸로 한번 빵 터트리고 이제 나머지를 싹 전달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력이나 이제 창의성,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조스에서 어묵티가 나왔었잖아요. 이걸로 한 거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공유 가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우리가 채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워블로거들, 유튜버들, 인스타그래머도 활용해야 되잖아요. 공유 가치가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예쁜 디자인이 될 수가 있고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 뭐 퀄리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바이럴을 시킬 만한 가치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먹는 거는 근데 맛을 공유하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비주얼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식에서는 저는 불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유 가치는 그게 이제 뭐 루킹이 됐든 뭐 맛이 됐건 네, 이거는 좀 가변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이게 설정을 했을 때 메뉴 하나하나를 통해서 얘는 계속 바꿔가면서 세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묵티. 9월 20일경이었습니다. 9월 20일경에 조스 어묵티가 이제 그냥 SNS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저희는 이게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실무자한테 이사님 이거 터졌습니다. 그래? 야, 잘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고 막 인사이트 나오고 이러면서 더 터져요. 야, 이거 해보자.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떡볶이 브랜드니까 어묵에 대한 그 파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밴댕이, 멸치, 새우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좀 MSG 들어가고 이런 파우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튜닝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진 않거든요. 자, 업체 불러! 하고 부르고 저희 개발팀 붙고 해갖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자, 뭐 여기에 뭐 파 말린 것도 넣고 뭐 고추도 넣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해서 일단 1차는 가장 조스떡볶이 어묵 국물하고 비슷하게 된 거를 설정을 해서 빨리 디자인을 하고 선정을 했어요. 이 디자인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이제 조스떡볶이 아이덴티티는 여기는 그냥 컬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의 목적은 이건 재미라는 거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터져야 됐고 내가 이걸 찍어 올리고 싶을 정도로 환장을 할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패턴을 저는 이제 꼼데가라손 까라의 북유럽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패턴을 만든 거죠. 명분을 주기 위해서 패턴을 왜 이렇게 했어요? 어묵이 이렇게 생긴 형태에서 따왔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뭐 하루 이틀 만에 결정했고 갔고 이렇게 생겼죠. 뭐 이 오덴키 데스카라는 카피 썼어요. 이게 굉장히 프리미엄한 느낌으로 가는데 저는 병맛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상상력에서 나온 위트였고 어느 상황에서 먹을래?라고 했을 때 그냥 일상에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술 먹고 컨디션도 있죠. 술 먹은 다음 날 아주 좋아. 캠핑 같은 데 가봐. 되게 추운데 그냥 탁 편 사서 짭짤한 국물 먹고 싶잖아. 아니면 요리할 때 써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 했고 왜냐면 이런 그림을 내보내야 되니까 매장에 줄을 세웠습니다. 이날 되게 추웠어요. 영하 8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너무 오래 세워놓으면 너무 죄송하니까 그냥 그 예상 시간보다 빨리 그냥 다 나눠드리고 끝냈어요. 어쨌든 저는 사진은 이제 건졌죠. 이 목적했던 바였으니까. 그리고 저희 조스 떡볶이 팀에서 매장에서만 팔기로 원래 했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했던 거는 이렇게 터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아, 이거 줄 세워줄게요. 제가 막 얘기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없다고 해서 지마켓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있는데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거 너무 신박하고 없는 상품이니까 얘네들도 되게 이거 다 공짜로 줬어요. 이 매체 되게 비싼 매체인데 공짜로 줬는데 여기 뜨자마자 한 5시간 반 만에 10,000개가 다 팔렸죠. 인사이트에서 또 고맙게도 또 써주시고 터지고 뭐 피키푸드 이런 데서 또 써주고 터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터지고 지마켓에서 2차 해서 그 2차도 한 4시간 만에 다 팔리고 매장에서 판매가 사실 부진했었는데 지마켓 끝나니까 또 매장 판매가 쫙 올라가고 실제로 매장 판매가 이것만 사러 와서 떡볶이도 사 먹고 뭐 튀김도 사 먹고 해서 사실 조스떡볶이 좋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매출이 그 그래프가 되게 좋아졌어요. 저는 이거 만드는데 원가 계산 대충 이렇게 해갖고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벌써 1억 넘게 벌었어요. 다 팔았어요. 소진율 95%가 넘었으니까 다 팔았습니다. 이상하게 또 SBS 뉴스에서 또 이런 것도 내주고. 근데 이때는 이미 소진율이 뭐 85% 넘었을 때라서 뭐 덕분에 뉴스 한번 탔어요. 자, 스토리를 만들고 저게 그냥 컨텐츠로 머물렀으면 스토리에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휘발되고 야 쟤네 되게 재밌다 웃긴다고 끝났겠죠. 근데 저거를 진짜 만든 거예요. 왜? 요즘은 스토리가 너무 많고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까 내 손에 잡히고 그걸 경험을 하면 더 들어오잖아요. 이거 드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맛도 괜찮습니다. 스토리를 직접 두잉을 해. 그러면 잘 들어와요. 그러면 경험을 해서 차별성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조스 떡볶이는 원래 어묵티가 없었죠. 말은 조스는 항상 즐겁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근데 그릇이 커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도 줄 서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고요. 저희 어제 그 꼬마 김밥 런칭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했던 포스터랑 다르지. 이렇게 이거 한 줄에 1,000원짜리인데 사진은 꼬마 김밥 어떻게 찍어도 후지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 4개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게요. 뭐 단무지, 햄, 그다음에 뭐지? 뭐 우엉 뭐 들어가고 끝입니다. 사진 이렇게 찍어서 해도 원래는 컨펌을 받을 수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근데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듀잉을 해서 그릇을 키워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컨펌 받아내고 그럼 더 확장되겠죠. 더 확장되겠죠.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토리를 만들고 행해서 그릇을 키워서 계속 고객들한테 직접 경험을 주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